잠시 후 9시부터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지만 오늘 최고위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오늘 상정해서 결정 지을지 그러지 않을지 이게 결정되는 오늘 최고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는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심의 보응을 위하여.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이미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새벽 1시 15분쯤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바로 상정해서 결론 낼지 아니면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그 의원총회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결정을 하게 될지 그래서 한 주 미루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정원재 대변인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대로라면 오전 9시에 최고위 회의가 개최되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면 막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네. 단독 타이틀을 걸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최고위에서 의결이 돼도 이상할 게 없고 잠시 미뤄도 이상할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의원총회를 좀 지켜보고 시간을 가지면서 냉각기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만 네. 어제 그 강경한 장동혁 대표의 태도만 놓고 보면 오늘 올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아침 9시,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징계안이 상정될까? 어떻게 될까? 자,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 입장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낼까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둘까요? 정호상 논설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상식적인 어떤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어제 당내 많은 의원들이 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제명 문제를 확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에 있는 의원총회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뭐 열어도 뭐 늦지 않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은 장동혁 대표 현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겠다는 큰 방향은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아니면 네. 다음 주가 될지 그 차이일 뿐이지 이미 방향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처리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최소한의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한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의견을 오늘 전달을 하고 있군요. 의원총회를 앞두고 그 전에 2시간 전에 최고위에서 결론 내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김재섭 의원도 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최고위가 열려서 언제 결정을 내리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현장 모습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그래픽 보시죠.
자, 김재원 최고, 김민수 최고,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 그리고 양향자, 우재준 최고. 자, 이 중에서 지금 모두 9명입니다. 5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다면 제명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언론사나 정치권에서 전망하기로는 양향자 최고와 우재진 청년 최고 정도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최고위에서 상정해서 의결하든 시간을 좀 더 두고 다음 주에 의결해서 뭐 처리를 하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축출될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이번도 그렇고 좀 이런 일이 우리 정당에서 벌어지는 게 정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치 뭐 군사작전을 막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개정한다고 우리의 이름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다. 네. 이건데요. 그 안에 우리의 이름은 윤석열이다. 우리의 이름은 황교안이다. 이게 아니면 윤석열, 황교 아니면 다 내치겠다.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제거가 아니라 윤석열 어게인과 우리는 황교안이 아닌 사람은 다 제거되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 최고위 상황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오늘 11시 의원총회 앞두고 2시간 전에 최고위에서 결론 낼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징계 윤리위에서 제명 권고, 제명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만 두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엇갈린 양쪽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의 대부분의 이제 뭐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너무 오래 끌었다.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덮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이번에 결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하겠어요. 저는 우리 당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다시 빠지는구나. 자, 이 시각 국회 상황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발까지 구의원 법인카드로 자, 선결. 장동욱 대표가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직접 소명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소명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건 일방적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다. 소명을 듣고 결정할 부분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기간까지 청구를 한다면 기간까지는 최고의 결정을 보류하겠다. 정원희 대변인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지금 재심 청구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법정 공방으로 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던 거 아닌가요? 어제까지 입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왜 그러냐? 윤리위 구성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결정을 미리 마무리해 둔 상태에서 네. 그 방향의 결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없다. 어차피 재심 청구에도 똑같은 결론을 낼 것 아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심 청구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얘기했어요.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파국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도부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소명 절차에 대해서 문자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중 앞에서 소명하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전체 문제가 되는 게시 내용 가운데 네.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징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리 앞에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사이에 오늘 뭐 11시에 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지 지금처럼 양측이 정말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한다면 그거 보고 있는 국민들 또 특히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국민의힘이 아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이게 예전에 윤리위에서 한번 다뤄졌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사안이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런 문제에 싶습니다.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이행 차원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 이거 큰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을 근거로 지금도 항변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재심하지 않고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저희가 국회에서 장동욱 대표의 목소리를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 전까지 결정하지 않겠다,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뀌게 될지도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러는 것은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윤리위 재심 청구는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고 계실까요?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